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그 안에는 언제나 순수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동화 작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착하고 평화로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작가가 낮에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고 밤에는 국가를 위해 여성들을 유혹하는 스파이였다면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문학적 재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조차 이렇게 형편없는 글을 쓰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말했던 그 소년이 말이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이 작품들을 쓴 로알드 달. 그의 펜 뒤에는 총이 숨겨져 있었고 그의 로맨스 뒤에는 국가 기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화보다 더 동화 같고 스파이 영화보다 더 스파이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1939년 노르웨이 출신의 한 청년이 영국 왕립공군에 입대했습니다. 키 190cm가 넘는 거구의 이 청년, 로알드 달은 전투 조종사가 되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쓰기였죠. 학창시절 내내 그는 영어 과목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담당 교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형편없는 글을 쓰는 학생은 처음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년은 훗날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2차 대전의 먹구름 아래 있었습니다. 영국은 절박했습니다. 독일의 인구는 8천만, 영국은 고작 4,600만. 노동인구도 절반에 불과했고 경제력은 더욱 열세였습니다. 처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미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총과 탱크만이 아닌 또 다른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보와 여론이라는 무기를요. 그리고 로알드 달. 그는 아직 자신이 그 무기의 일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집트 바그다드 인근 공군기지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친 로알드 달은 드디어 자신의 전투기를 배정받았습니다. 글래디에이터 99 격전투기. 하지만 그날 밤 그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식 비행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첫 임무에 투입된 그는 항로를 이탈했고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연료는 바닥났고 그의 전투기는 그대로 모래 위로 추락했습니다. 충격으로 두개골이 부서졌고 코뼈가 박살났으며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색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군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5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십 차례의 성형수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전투의 최전선에서 추락사고의 후유증인 극심한 두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조종사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7살, 전쟁 영웅도 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남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말이죠. 1942년 워싱턴 DC. 로알드 달은 영국 대사관의 공군 무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 해럴드 벨프가 그를 발탁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벨프는 달의 사교술과 언변에 매료되었고 무엇보다 그의 전쟁 이야기가 가진 힘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달의 임무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전쟁 반대 여론이 강한 미국에서 친형 연설을 하는 것. 하지만 다른 대중 연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기 TV 시리즈 작가였던 C.S. 포스터. 그는 사실 영국의 스파이였습니다. 포스터는 달에게 제안했습니다. 자네의 전쟁 비화를 글로 써보게.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친형 여론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걸세. 달은 리비아에서의 격추 경험을 기사로 썼고 이것이 미국 고급 매거진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상류층 사교계는 이 점고 매력적인 영국 전쟁 영웅을 파티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비밀정보국 BSC의 창설자 스티븐슨. 그는 달에게서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작가로서가 아닌 스파이로서의 가능성을요. 스티븐슨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권투 챔피언 출신의 20대 중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 그가 이끄는 BSC는 겉으로는 정보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영국 편으로 만들기 위한 비밀 공작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멤버들은 놀라웠습니다. 훗날 제임스 본드를 창조하는 이언 플레밍, 광고계의 전설이 된 데이비드 오길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우 레슬리 하워드까지. 스티븐슨은 달을 BSC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미국 상류층 여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통해 친형 인사들을 만들어라. 당시 전쟁으로 젊은 남성들이 전장으로 떠난 미국. 27살의 키 크고 잘생긴 영국 장교의 등장은 상류층 여성들에게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찰스맛이라는 워싱턴 사교계의 실력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연봉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동부에서 서부까지 상류층 여성들은 모두 그와 잤다고 생각해요. 그는 에이스였습니다. 로알드 달은 어머니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산왕의 상속녀이자 50대 미망인 에블린 맥클린, 뉴욕 트리뷴 발행인의 아내 헬렌 로저리드, 39세 이혼 여배우 낸시 캐롤. 그는 이 여성들과 밤을 보냈고 그들은 하나둘씩 친형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어느 날 밤 로알드 달은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클레어 부스 루스. 타임과 라이프를 포함한 거대 매체 제국의 소유주 헨리 루스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재벌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저널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루스 부부는 독특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의 외도에 간섭하지 않는 것. 클레어는 달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일 밤 내내 이 방 저 방을 옮겨다니며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달은 결국 상관인 헬리팩스 경에게 불평했습니다. 이 임무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헬리팩스 경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봐요, 로알드. 당신이 그녀의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애국입니다. 달은 다시 클레어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강력히 반대하던 클레어 부스루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영미 동맹을 지지하고 친형 노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44년 로알드 달은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밀리센트 로저스. 석유 재벌의 상속녀였던 41세의 이 여성은 재치 있고 인맥이 넓었으며 예술에 대한 안목이 탁월한 수집가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달의 이상적인 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달에게 베르드라가 디자인한 골드 담배 케이스와 자신의 아파트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달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의 친구이자 동료 요원인 이언 플레밍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은 수많은 여성들과 밤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료 요원 데이비드 오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건 즐겼지만 그의 파트너들은 대부분 상처받았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의 친절함은 사라져버렸거든요. 달은 의도적으로 사랑을 피했습니다.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명 예외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스카우트된 이국적인 여배우 아나벨라.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에블린 맥클린의 파티였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흘렀습니다. 아나벨라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쌍둥이 같았어요. 로맨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완전히 서로를 이해했고 나는 그를 신뢰했어요. 달 역시 이 경험 많은 여성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은 강렬하고 열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나벨라는 이미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나벨라의 남편은 미국의 유명 배우 타이론 파워였습니다. 그녀는 1939년 그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전국을 순회하며 연합군을 지지하는 선전 연설을 할 만큼 열성적인 친형파였습니다. 달과 아나벨라는 순식간에 불륜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달리 그녀와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달의 첫 전기 작가 캐런이 아나벨라에게 물었습니다. 로알드 달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나요? 아나벨라는 명확한 이유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왜 불가능했을까요? 그녀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고 달에게는 스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의 임무를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달은 2년 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워싱턴 사교계에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여성들, 끝없는 파티, 권력의 중심에서의 밤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점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부와 타락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보였습니다. 스파이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순수함, 진실된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 전쟁이 끝나갈 무렵 달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라고. 1946년 로알드 달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가 아닌 작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가장 형편없는 글을 썼던 그 소년이 이제는 글을 쓰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전투 조종사로서의 추락, 스파이로서의 화려한 밤들,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허무함.
달은 이 모든 경험을 녹여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소설이었지만 점차 아동 소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쓴 이야기들이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렘린,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멋진 여우씨. 이 작품들은 하나같이 월트 디즈니사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세요. 어른은 원하지 않아. 어른들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거든. 그래서 난 아이를 원해. 원카가 찰리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순수함이었습니다. 달이 스파이 생활을 통해 잃어버린 바로 그것. 혹시 다른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고 싶었던 걸까요? 여성을 유혹하는 스파이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작가로 로알드 달의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작가의 작품과 삶은 언제나 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경험이 가장 밝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로알드 달, 그는 스파이였기에 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